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흉기, 묻지마 살인,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이게 지금 모방 범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새만금에서 펼쳐지고 있는 잼버리 대회, 이 무더위에 잼버리 대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논란도 일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데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책을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잼버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정부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또 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흉기 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총기까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안전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잼버리 부분은 지금 전북의 도지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이 참 해서는 안 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일단 대회가 12일까지 열리는데 이걸 축소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행사는 변경할 수 있어도 안전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이 도로에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백화점에서 발생하는 이 묻지마 흉기 난동, 이게 지금 치안 부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자랑을 해왔는데 참 이제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치안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많이 불안해들 하고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흔히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독선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전국을 이끌어가는 이 국정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게 가장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 독선이다 라는 것,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서 지금 여야 협치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협치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여권의 부담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가 있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끌어안고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과는 어떠한 대화, 어떠한 협치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 이게 참 윤석열 정부로서는 부담이고 국민들도 그 부분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가장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능력 또는 독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이 과연 대화를 할 상대가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과 지금 협치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이재명이 구속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오늘 대북송금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정진상을 소환해서 오늘 오전에 소환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입니다. 정진상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대북송금 관련해서 정진상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화영이 진술한 부분입니다. 정진상이 부탁을 했고 쌍방울 측에 자신이 요청을 했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이화영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 정진상을 오늘 조사하고 나면 이재명을 빠르면 다음 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재명을 소환을 하게 되고, 이 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 비리입니다.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지금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에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두 차례 소환을 해야 합니다. 소환 조사를 하고 나면 이달 말쯤에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빨라진 것은 이화영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진술 번복,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고, 또 오는 8일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화영의 어떤 진술이 나올 것이냐, 진술 번복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의 결정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과 법정에서 이 쌍방울의 전 회장인 김성태가 계속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엊그제는 옥중에서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김성태가 다 털어놓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공격하면, 자신을 노상강도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겠다. 지금 법정에서도 비공개 재판에서는 김성태가 이화영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김성태가 이재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화영도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 자신의 부인의 부부싸움까지 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오는 8일 재판에서는 확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검찰이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 두 차례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속영장을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달 말에는 16일부터 국회에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성호를 비롯해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회기를 중단을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말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검찰은 이 정도면 이재명에 대한 증거인멸 이 부분까지를 포함시키면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읽힙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고 이재명이 만약 이달 말에 구속이 된다면 이 정치적인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고 계속 총선까지 버틸 경우, 구속될 경우 이재명의 자진 사퇴, 10월 사퇴, 12월 비대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이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연말쯤, 내년 초쯤 됐을 때 이제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대한 전망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때쯤에 이재명을 구속하는 것이 더 여권으로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무적인 판단만 할 수는 없고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 그 시기는 어디가 가장 적정하냐? 이게 가장 실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 수많은 비리에 대해서 그 비리를 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정의 발목을 잡고 우리 정치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끌고 가고 있는 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면, 검찰이 구속시키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했다면 구속영장은 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8월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당무위를 열게 될 겁니다. 이재명의 구속, 이재명은 버티고 친명 쪽에서는 반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천권을 놓고 뒷거래를 아마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12월 28일 전에 이재명이 사퇴를 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12월 28일 이후에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민주당은 아마 고려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버티려고 해도, 이재명과 친명이 버티려고 해도 당무위에서 당헌 80조를 들어서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기소가 됐는데도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예외 조항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무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전당대회를 여는 방법, 또 12월 28일 이후에 비대위로 가져가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민주당은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구속이 되면 당무위 또 중앙위에서 이재명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재명과 물론 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재명과 친명의 이 반발이 목숨을 걸고 아마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거래는 하겠지만 이재명 사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이걸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구속이 되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뽑거나 비대위 체제로 갔을 경우에 이게 총선을 대비하는 여건으로서 어떤 시나리오를 짜야 하느냐. 이재명의 구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권은 오히려 총선 준비에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좀 더 일찍 당을 추스러서 총선 준비에 나서면 그만큼 더 경쟁력은 올라갈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쉽게, 이재명과 이 친명들이 그렇게 쉽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쉽게 이 새 지도 체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당이 굉장히 분열되는, 쪼개지는 이런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해왔고 지금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재명을 이달 안에 구속시키는 것이 맞다. 정무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재명에 대한 구속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있었다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 검찰도 그런 순서로, 그런 수순으로 이재명 구속 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